안녕하세요. 가은 영어 푸른마코입니다. 암기를 잘하는 전략을 가져왔습니다. 단어를 기억하기 위해 무작정 쓴다거나 혹은 단어책을 끼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이러한 방식은 암기는 되지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합니다. 어떠한 방식이든 효율적인 방법이라면 우리는 그 방법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우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암기 방법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총 4가지의 전략이며 이 방법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부한 것을 테스트하라. 2007년에 시행한 시험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2그룹으로 나누고 과학책을 읽게 했습니다. 한 그룹은 다시 반복해서 읽게 하였고 다른 그룹은 자주 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2그룹은 다음과 같이 시험을 보았습니다. 곧바로 5분 후, 이틀 후, 일주일 후에 시행했습니다. 5분 후에 시행한 시험에서는 2번 읽은 그룹의 성적이 좋았습니다. 일주일 후 본 최종 시험에서는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반복해서 읽기만 한 그룹보다 중간에 시험을 본 그룹의 점수가 훨씬 높게 나온 것입니다. 실험 결과는 학생들이 자료를 읽고 가능한 자주 시험을 본 후에 시험을 보는 것이 더 유익했습니다. 5분 후에 시험을 본 결과는 반복학습이 우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수가 낮아졌고 같은 시험을 여러 번 시행한 그룹은 시간이 지날수록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더욱 암기력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10개의 문장을 공부했다면 그 문장은 순서대로 적어보는 것, 기억해낸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 혹은 유사한 방법으로 나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달 정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이면 더 좋겠지요. 둘째, 시간 간격을 두고 공부하라. 전문가들은 보통 하루 정도의 간격을 두고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면 내용을 완전히 숙지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 오랫동안 기억할 확률이 낮아집니다. 공부할 때 손과 입을 동시에 움직이면서 한다면 뇌 전체가 활성화되어서 사고력과 기억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암기를 할 때에는 입, 손 등 신체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물론 입과 손을 동시에 움직이면서 암기하는 것이 싫다면 입으로 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근육을 사용하게 되므로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기억 속의 근육을 단련시켜 아무리 나이가 들고 논리적으로 성숙해도 기억은 오래도록 유지된다고 합니다.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기억 속의 근육을 단련시키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기억은 오래도록 유지된다고 합니다. 정보는 조기 검토를 위한 최적의 포인트를 가질 뿐만 아니라 검토 사이에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학습 시간과 학습 시간 사이에 쉼을 경유하는 것입니다. 이 측면은 일반적으로 공간 효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습 시간과 학습 시간 사이에 쉼을 경유하는 것입니다. 3시간을 한 자리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30분마다 10분씩 쉬어가며 하는 것이 시간 대비 더욱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체를 활용하고 충분히 쉼을 공급함으로 효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기 전에 암기해라. 뇌는 피로를 모릅니다. 우리가 잘 때도 뇌는 기억을 정리하고 정착시킵니다. 이를 레미센스 효과라고 합니다. 수면에 의해 정보의 정리정돈 효과가 일어나면 정보가 체계적으로 잘 정리돼 기억의 질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레미센스 효과를 얻기 위해선 6시간 정도 숙면을 취해야 합니다. 자기 전에 암기하는 방식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영어 단어를 기억할 경우 30개의 단어를 1시간에 걸쳐 천천히 기억하는 것보다는 300개의 단어를 대충 훑어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전문가들이 적용하는 방법은 15일 간격으로 반복 시험을 치르기 전에 현재 회수 자료를 확실히 알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읽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번 시험 일정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30분에서 2시간 간격으로 학습하거나 복습하는 시간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잘 때 약간의 기억 보조 장치를 가지고 취침 시간에 규칙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수면 중에 지식을 통합하는 효과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는 더 강력한 저장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 깨어있는 수면보다 다른 뇌 활동으로부터 간섭을 덜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3가지만 기억하세요. 넷째, 나만의 방법을 찾아라. 암기는 전략입니다. 위의 3가지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만일 3가지 방법을 적용해도 별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그 방법이 나에게 맞다면 가장 적합한 길을 찾으신 겁니다.
위에 4가지 중 마지막을 제외한 3가지를 정리합니다. 단, 가은 영어에 맞도록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합니다. 언어는 듣기만 한다고 느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므로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합니다.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따라하다 보면 자연스레 실력이 향상됩니다. 잘 기억나지 않아도 쉬는 시간을 갖고 꼭 암기하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쉬엄쉬엄 귀를 훈련하세요. 그리고 입은 따라하세요. 둘째, 반복을 생활화합니다. 어떠한 방법을 활용하든 공부한 내용은 반드시 반복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나를 건들면 영어가 튀어나올 정도로 반복합니다. 반복한다는 생각을 갖는 것만으로도 많은 발전을 가져옵니다. 셋째, 잠들기 전에 기억나는 것들을 확인합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점검합니다. 입으로 따라하셔도 되고 글로 적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효율을 가장 끌어올리는 방법으로는 입으로 말하고 글로 적는 것입니다. 기억나지 않는 것들은 다음날 다시 확인합니다. 위 과정들이 습관화되어지면 실력은 반드시 향상합니다. 느릴지는 몰라도 영상에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리에 대한 내용은 너무 방대하므로 다음에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